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 바로 터틀 트레이딩입니다. 오, 많은 투자자들이 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이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요. 결국 이 리스크 관리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방식을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시고 단순히 버는 것 이상으로 잃지 않는 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투자를 그냥 돈 버는 게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은 오히려 생존 게임이라고 말하죠. 생존 게임이요? 네, 시장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오니까요. 오늘 다룰 터틀 트레이딩은 바로 이 생존,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거의 시스템의 할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터틀 트레이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그 핵심 원칙, 특히 위험 관리와 투자 비중 결정 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깊이 있게 펼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시죠. 우선 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재밌는데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1980년대 그 전설적인 트레이더들 사이에 내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리처드 데니스하고 윌리엄 에크하트, 뭐 당대 최고의 트레이더들이었죠. 네네. 이 두 사람 사이에 야, 훌륭한 트레이더는 이거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냐? 이걸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데니스는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하면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아, 그래서 직접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거였군요. 마치 그 거북이 논장에서 거북이 키우듯이 트레이더를 키워보겠다 이런 아이디어였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틀, 우리말로 하면 거북이죠. 이 터틀이라고 이름 붙인 20명 정도의 다양한 배경의 초보자들을 모았어요. 네. 그리고 정말 몇 주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자신들의 그 트레이딩 시스템이랑 원칙을 막 가르친 다음에 놀랍게도 실제 돈, 각자에게 $1,000,000씩을 맡겨서 운용하게 한 겁니다. 와, 100만 달러요? 초보자들한테요? 네. 결과는 뭐 데니스의 완승이었죠. 불과 한 3년 만에 이 터틀들 대부분이 1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력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전공적인 트레이딩은 학습될 수 있다. 이걸 그냥 증명해버린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실험이었네요. 그럼 그 터틀들이 배운 핵심 철학은 뭐였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가격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이 관점에 유독 눈에 띄던데요. 정확합니다. 터틀 트레이딩은 뭐 기업의 가치나 재무제표 이런 거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시장의 가격 움직임 그 자체에만 집중해요. 가격 움직이며 네, 이게 바로 추세 추종 매매법의 기본 전제입니다.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 이걸 판단해서 그냥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잡한 경제지표나 뭐 기업 분석 거의 안 하고요. 오직 가격 데이터만 보고 기계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거죠. 아,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삼성전자라는 이름 못 놔도 된다. 그냥 005930이라는 코드 번호만 보고 거래해도 된다. 네.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지식보다는 정해진 시스템과 원칙을 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랑은 완전 반대네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좋으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손실 보고도 계속 버틴다거나 아니면 시장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거랑은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펀더멘털을 뭐 맹신하거나 감정에 의존하는 대신에 객관적인 가격 데이터랑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는 것. 이게 터틀 트레이딩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터틀 트레이딩의 정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투자는 뭐 필연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던데 외과 의사가 수술하다가 출혈을 관리 못하면 환자가 위험해지잖아요. 아, 네.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트레이더는 거래 중에 생기는 손실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손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뭐랄까 계좌를 서서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짧게 끊어내는 것, 이게 생존의 핵심 기술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분산 투자나 자산 배분, 이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훨씬 더 근본적인 리스크 통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잃지 않는 것이 먼저다 이런 거군요. 특히 그 손익의 비대성 이걸 생각하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30% 손실 나면 원금 회복하려면 43% 수익이 나야 하고 반토막,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나면 100% 수익 내야 겨우 본전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와, 한번 크게 잃으면 진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터틀 트레이딩은 아주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을 딱 제시합니다. 그 핵심 원칙 중 첫 번째가 바로 총자산 1% 규칙입니다. 터틀의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1% 규칙이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특정 종목 매수 가격의 1% 손절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총 자산의 1%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총 자산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총 투자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의 거래에서도 내가 감당할 최대 손실 금액을 총 자산의 1%,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딱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네, 100만 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00만 원이라는 최대 손실 한도가 거꾸로 내가 얼마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지, 즉 투자 비중, 베팅 사이즈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종목 좋아 보여 많이 사야지 이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최대로 감당할 손실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이 한도를 넘지 않으려면 얼만큼 사야 할까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게 터틀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의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예요. 리스크 한도가 포지션 크기를 결정하는 거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 만약에 1억 전부를 한 종목에 몰빵한다. 그럼 1%만 떨어져도 100만 원 손실 한도에 바로 도달하니까 사실상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규칙이 자연스럽게 과도한 몰빵 투자를 막아주는 셈이죠. 근데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변동성이 큰 종목도 있고 작은 종목도 있을 텐데 이 1% 규칙 안에서 이건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변동성 기반 투자 규모 결정, Volatility Based Sizing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변동성 기반. 네. 네, 단순히 감으로 비중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의 평균적인 변동성을 측정합니다. 보통 ATR이라는 지표를 많이 쓰죠. 그리고 그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이 총 자산의 1%를 넘지 않도록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의 하루 평균 변동폭을 계산하고 그 변동폭의 한 2배 정도를 손절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총 자산의 1%, 즉 100만 원, 나누기 주당 예상 손절 금액만큼의 주식 수만 매수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적은 수량만 사게 되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은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마치 그 무게 제한 있는 여행 가방 싸는 거랑 비슷하네요. 부피가 큰 거,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는 몇 개 못 넣지만 부피 작은 양말 같은 거, 변동성 작은 거는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네, 단순히 1% 손실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종목의 특성, 즉 변동성까지 반영해서 리스크를 아주 정교하게 관리하는 방식인 거죠. 그럼 이렇게 딱 정해진 규칙 말고 시장 상황이 변할 때 투자 비중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자룡의 동적 비중 조절이라는 개념이 있던데요. 네,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요. 고정된 비중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에 따른 조절이에요. 변동성이요? 네. 시장 전체 변동성이 커질 때 보통 횡보장이거나 하락장에서 그렇죠? 이때는 투자 비중을 줄여서 위험 노출 자체를 낮추는 겁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줄어들면 상승 추세가 좀 안정적일 때는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죠. 이 방법은 손실 방어에는 효과적인데 아주 강한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좀 놓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좀 방어적인 전략이군요. 그럼 다른 접근법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추세, 그러니까 모멘텀에 따른 조절입니다. 시장이 강한 상승 추세로 보일 때는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추세가 약해지거나 하락 추세로 바뀌면 비중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건 좀 공격적인데요? 그렇죠.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횡보장 같은 데서는 잦은 매매와 손절로 손실이 쌓일 수도 있다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군요.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좋다기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이나 시장 상황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자금을 나눠서 두 전략을 같이 쓰거나 특정 조건에서는 변동성 기반으로 조절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추세 기반으로 조절하는 식으로 혼합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을 쓰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종목에 동시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0개 종목에 각각 1%씩 리스크를 배분하면 최악의 경우엔 총 10%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터틀 시스템에서는 개별 종목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총 리스크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자산 대비 최대 리스크 한도를 내가 2%로 정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포지션의 개별 리스크, 그러니까 각 포지션이 손절될 때 발생하는 손실 금액 있잖아요. 네네. 그 합계가 총 자산의 2%를 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10개 종목에 똑같은 리스크를 배분하고 싶다면 각 종목당 할당되는 리스크는 2% 나누기 10, 즉 0.2%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야 10개가 다 선절돼도 총 손실은 2% 안에서 관리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미 수익이 많이 나서 손실 위험이 없어진 종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리스크는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포지션에서 수익이 꽤 나서 현재 가격이 처음 정했던 손절 라인보다 훨씬 위에 있다 그러면 그 포지션에 처음 할당했던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보된 리스크 여유분은 새로운 포지션에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군요. 네. 중요한 건 각 포지션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총 리스크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종목이 부진한 종목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거죠. 와, 리스크 관리랑 비중 설정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제 실제 언제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한 터틀의 실행 전술을 좀 살펴보죠. 터틀 트레이딩은 주로 어떤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나요? 터틀의 추세 추종 전략은 기본적으로 강세장, 불마켓에서 가장 성과가 좋습니다. 강세장이요? 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어떤 펀드 매니저의 기준을 예로 들면 OECD 한국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동시에 코스피 지수가 1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면 강세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네.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횡보장, 둘 다 안 되면 하락장 이렇게 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요. 물론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고 자신만의 객관적인 시장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강세장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엔 어떤 신호를 보고 종목에 들어가나요? 역시 추세를 확인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세 추종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역사적인 신고가, 예를 들면 52주 신고가를 딱 경신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됩니다. 신고가 돌파. 네. 또는 기술적 지표로 활용해서 추세가 시작되거나 강화되는 걸 포착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일목균형표라는 지표에서 단기 추세선인 전환선이 중기 추세선인 기준선을 위로 딱 뚫고 올라가는 시점, 이걸 상승 추세 전환 신호로 보고 매수 후보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수 타이밍은 돌파할 때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돌파 후에 잠깐 가격이 조정받는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전략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럼 이익 실현, 그러니까 매도는 언제 하나요? 많은 투자자들이 몇 퍼센트 오르면 팔아라지 이렇게 목표가를 정하는데 터틀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터틀 트레이딩의 또 다른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수익의 한계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익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네, 목표 수익률이나 목표 가격 이런 걸 설정하는 대신에요. 상승 추세가 명확하게 꺾였다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최대한 이익을 끌고 갑니다. Let winners run. 이익이 계속 달리게 돌아. 이 격언을 충실히 따르는 거죠. 오, 예를 들면 보유 종목 주가가 단기 이동 평균선, 예를 들어 5일선을 아래로 이탈하거나 아니면 중기 이동 평균선, 예를 들어 11선하고 주가 산이의 거리, 즉 이격도가 너무 과도하게 벌어져서 과열 신호가 나타날 때 이때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손실은 1% 규칙 같은 걸로 짧게 딱 제한하지만 이익은 추세가 살아있는 한 제한 없이 가져가는 것,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이게 터틀 전략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터틀 트레이딩이 강조하는 마인드셋 이야기도 아주 인상 깊습니다. 특히 승률에 대한 관점이 독특한데요. 보통은 승률을 높이려고 애쓰는데 터틀은 승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본다면서요. 네, 바로 손익비, Profit Loss Ratio입니다. 손익비요. 네, 승률은 전체 거래주 내 이익 본 거래가 몇 번이냐 이 비율이잖아요.
네. 근데 손익비는 평균적으로 이익 볼 때 얼마를 벌고 손실 볼 때 얼마를 잃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더틀 트레이딩에서는 승률이 뭐 40%, 50%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이 손익비가 충분히 좋다면, 즉 한 번 벌 때 잃는 것보다 훨씬 크게 번다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손익비가 3대 1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이익 볼 땐 평균 3을 벌고 손실 볼 땐 평균 1을 잃는다고 하면요. 승률이 50%면 10번 거래하면 5번은 30 보니까 총 플러스 15고 5번은 1씩 잃으니까 총 마이너스 5. 그럼 결과적으로 플러스 12이익이 남네요. 그렇죠. 근데 승률이 40%로 낮아져도 4번 이겨서 총 플러스 10이고 6번 져서 총 마이너스 6이니까 여전히 플러스 6 이익이 발생하네요. 와, 승률이 반도 안 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수익률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터틀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실수는 손절매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따라서 크게 이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봐요. 아, 크게 먹을 기회를 놓치는 거요? 네.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크게 터지는 수익이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작은 손실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아서 계좌를 그냥 극적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큰 기회 왔을 때 풀베팅 안 하는 건 큰 실수다. 뭐 이렇게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풀베팅은 아까 말한 그 리스크 관리 원칙 안에서의 최대 허용 베팅을 의미하겠지만요. 그럼 이 승률과 손익비라는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최적의 투자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켈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던데요. 네, 켈리의 법칙, 켈리 크라이테리온이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이론적인 도구입니다. 주어진 승률 P하고 손익비 B, 평균 이익 나누기 평균 손실, 이걸 바탕으로 장기적인 자산 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단일 베팅 비율 F값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이 F 이퀄 PQB인데요. 여기서 Q는 손실 확률, 즉 1-P를 의미합니다. 아까 그 예시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손익비가 3대 1, B는 3이고 승률이 40%, P는 0.4, Q는 0.6이라면 켈리 공식은 F는 3 곱하기 0.4, 0.6 나누기 3 이퀄 1.2, 0.6, 3 이퀄 0.63 이퀄 0.2. 그러니까 총 자산의 20%를 베팅하는 게 이론상 최적이군요. 네, 이론상으로는요. 만약에 승률이 60%로 높아진다면 F는 3 곱하기 0.6, 0.4 나누기 3, 1.8, 0.4 나누기 3은 1.46 나누기 3은 양 0.467. 와, 이때는 자산의 거의 47% 가까이를 투자하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엄청난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켈리의 법칙을 실제 투자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따라요. 아, 어떤 어려움이죠? 첫째는 미래의 승률하고 손익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로 예측해봤자 미래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 예측이 크게 틀리면 켈리 공식이 제시하는 그 높은 베팅 비율은 오히려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둘째는 켈리 공식이 제한하는 베팅 비율은 자산 변동성을 정말 극도로 높입니다. 예를 들어 30% 비중으로 투자하는데 3번 연속 손실 보면 순식간에 자산의 거의 70%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심리적으로 감당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듣고 보니 이론은 매력적인데 실제 적용하기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뭘까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켈리 공식이 제한하는 비율의 절반만 사용하는 절반 켈리, half 켈리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훨씬 더 보수적인 비율을 적용합니다. 혹은 터틀 트레이딩에서 제시하는 방식처럼 변동성을 고려하되 애초에 단일 거래의 최대 손실 자체를 총 자산의 1%나 2% 이대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이게 더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위험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켈리 법칙은 최적 비중에 대한 어떤 이론적 사고틀을 제공한다면 터틀의 방식은 실제 실행 가능한 방어막을 제공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죠. 오늘 터틀 트레이딩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보니까요. 단순히 어떤 종목을 고를까 이 문제를 넘어서 투자는 결국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따를 것인가의 싸움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자신의 투자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견고하게 재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위험 관리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하고
또 시장의 소음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 꾸준히 실행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늘 존재하는 곳이고요. 해박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험난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윌리엄 오닐이나 레리 하이트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함께한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정말 믿음직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혹은 더 나아가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투자를 넘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마주하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현명하게 인식하고 관리하는 지혜를 함께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